서늘한 바람이 부는 계절 앞에 나무도 새로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나무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한 곳에 뿌리 내린 채 100년이 넘는 긴 수명을 보장받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그에 비하면 인간은 1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지만 두 다리로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권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듯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관절은 노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위. 걸음 못 걸어 다녔어요. 10m를 못 갔어. 오금 데서부터 열이 땡기고 무릎도 막 아파가지고 막 못 움직이. 걷지를 못했지. 서면은 아파가지고 이렇게 앉아야 될 정도고. 걷는 것이 고통이 되는 병, 퇴행성 관절염.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진 이들에게 인공관절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자 마지막 희망인데요. 지금부터 퇴행성 관절염을 딛고 제2의 삶을 걷기 위한 노력과 방법,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환자들은 안전하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인공관절을 원하는데요. 오랜 수술 경험과 노하우로 환자들의 무릎 건강을 지키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서진혁 과장에게 그 답을 들어봅니다. 좌식 생활을 주로 하는 한국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는 무릎 통증. 무릎 관절은 허벅지 위쪽 뼈인 대퇴골과 정강이 쪽 뼈인 경골, 무릎 앞쪽 동그랑 뼈인 슬개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이 세 개의 뼈 사이에서 마찰을 방지하는 연골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처음엔 무릎이 시큰하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최영인 씨. 다리로 절고 다녔어요. 다리로 절고 될 수 있으면은 안 일어서고 막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할 정도. 생활하기 너무 불편한 거래요. 딱 맞추고 앉았다가 일어설 적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뭐 가서 침도 맞고 이래 해도 안 되고.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뉘는데요. 보통 관절염의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법이 결정됩니다. 지난 검사 결과 무릎 내측에서 관절염이 발견된 최영임 씨.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일까요? 관절 상태가 우리가 초기, 중기, 말기 나누면 이제 초기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도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다리가 좀 휜 거. 네, 다리가 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쪽 관절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한다는데요. 남성의 3배 수준이랍니다. 이유는 관절 크기가 작아 연골에 충격이 잘 가해지고 폐경기로 인해 연골세포 파괴를 막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검사 결과 관절염 2기로 손상은 있지만 연골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수술을 하기에는 이른 상태인데요. 그래서 당분간 주사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통 간단하게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눕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뭐 구부리고 일어날 때 불편하다, 계단이 좀 불편하다 그렇게 오시고, 이런 경우에는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운동,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하시면서 약물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보존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물이 차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 모양의 변형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해보고도 보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이라든지 다리가 휜 거를 교정해주는 교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안 되는 이제 말기로, 연세가 더 드시고 하신 분이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무릎을 펴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다리 모양은 더 심하게 변형이 오고 밤에도 아프고 낮에도 아프고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비수술 치료 중 하나인 연골 주사 치료는 연골에 윤활 작용을 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약물을 관절 내에 주입하는 치료법인데요. 일시적으로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한계가 있답니다. 초기나 중기 관절염 환자는 연골 주사가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순기능이 있어서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연골 주사가 연골을 재생해주는 건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연골이 없는 말기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사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는 다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요. 예.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예. 샤워는 내일부터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주사 다 맞았기 때문에 더 안 나빠지려면은 예.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걷기 운동, 뭐 수영, 자전거 이런 거 좋고요. 운동 삼아서 계단 오르내린다든지 뭐 등산 많이 하시고 이런 건 안 좋아요. 예. 그런 거 조심하시고 너무 쪼그려 앉고 예. 너무 양반다리 오래 하시고 이런 거 안 좋으니까 예. 조심하셔야 되고. 요즘은 뭐별 주사 맞고 나서는 엄청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 하듯이 그래 합니다. 아플 적에는 좀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 사는 것도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몸이 맞고 많이 좋아지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기분이 사는데 이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증상의 초기일 때는 보존적인 치료로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을 느낀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10년간 무릎 통증에 시달렸다는 박상래 씨. 주사와 약물로 통증을 버텨왔지만 이미 연골이 닳을 대로 닳아버린 상태입니다. 밤에 자다가 한 몇 시간 자고 나면 이막 아파가지고 막 못 움직여 근거이 이리 해가지고 침대에서 발내라 가지고 그래 걸어놔야 되고 오금 데서부터 열이 땡기고 무릎도 막 아프고 그래가 몇 번 쉬다가 오고 막 갈 때도 그렇고 내가 그래 걷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디 좀 가려고. 바닥을 짚고서 겨우 일어서는 박상래 씨. 자식을 모두 출가시키고 행복한 노년을 꿈꿨지만 평지를 걸을 때도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상태에 장시간 외출은 엄두도 못 냅니다. 박상래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술을 받기로 결심한 건데요. 남은 노년의 삶을 조금이라도 고통 없이 보내고픈 마음뿐입니다. 수술에 앞서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가 진행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경우 당뇨와 심장병 등 각종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대부분인데요. 때문에 폐 검사, 심전도, 혈액 등 내과적 검사가 필수입니다. 오래 보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래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네. 그럼 뭐야 땡기가 아파가지고. 예예예. 걸으려고 하면 힘들고 밤에 아프고 뼈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공 뼈하고 특수 화금하고 이제 플라스틱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이제 우리 집어넣어서 이렇게 무릎이 편안하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하면 다리 모양도 똑바로질 거고 통증도 좋아질 거고. 수술에 앞서 무릎 상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이제 다른 병원에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병원 오기 한 달 전까지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해도 전혀 호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호소하시는 바로는 밤에도 아프고 낮에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프고 뭐 계단은 당연히 힘들고 이런 정도의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고 그리고 사진상으로도 봤을 때 다리 모양이 점점 휘고 변형이 오고
관절염도 이제 관절이 좁아지는 말기 관절염 소견을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수술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한 통증이 있거나 다리 형태의 변형이 생겼을 때 고려하게 되는데요. 무릎은 내측, 외측, 슬개퇴퇴 이렇게 3개의 구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구획들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술법 또한 크게 2가지로 나뉜답니다. 부분 치환이라는 거는 무릎이 이제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구역만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걸 부분 치환이라고 하고, 전 치환은 3가지 이제 구역 중에서 2군데 이상의 문제가 있을 때 전부를 다 바꾸는 걸 전 치환이라 합니다. 부분 치환은 일반적으로 젊으신 분들한테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제 3구역 중에서 딱 한 구역만, 나머지는 전혀 이상이 없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시는 분들은 고령이시고 관절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 치환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기구 수명에 있어서도 부분 치환보다는 전 치환술이 훨씬 수명이 아직까지는 길기 때문에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8에서 9cm의 최소 절개로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동양인의 골격에 적합하게 제작된 인공관절 중 가장 적당한 사이즈의 관절을 선택해서 삽입하게 됩니다. 네, 전치환술은 다 닳아버린 연골과 뼈를 술전에 계획한 만큼 뼈를 깎아내고 그 깎아낸 자리에다가 특수 금속으로 된 기구를 넣고 기구와 기구 사이에 특수 플라스틱으로 된 연골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을 집어넣어서 뼈 사이 뼈와 뼈를 관절의 균형을 맞추는 수술입니다. 전치환술을 하고 난 후에 장점은 수술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통증이 좋아집니다. 통증이 좋아지고 걷기가 편해지시고, 그리고 다리 모양 자체가 휘어져 있던 게 똑바로 일자로 교정이 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의 정확도가 관건입니다. 기계를 이용해 뼈를 정확하게 깎아내고 관절 주변인대, 관절막 등의 연부 조직과도 균형을 잘 맞춰 다리의 각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연골하고 많이 상해 있고 변형도 심해서 일단 수술은 예정대로 잘 끝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고 정렬이라든지 이제 균형이라든지 다 좋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양쪽 다 안 좋긴 하신데 오른쪽은 증상이 그렇게 안 심하시고 왼쪽이 심하셔서 왼쪽만 수술하고, 특별한 문제 없으시면 2주 정도 저희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하고 재활치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시파 뽑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퇴원하셔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안정 뒤에 이제 일상생활 가능하실 겁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향하는 박상래 씨. 긴 시간 고통받아온 만큼 제2의 건강한 인생을 걷길 바랍니다. 수술을 했다고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관절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재활치료가 남아있는데요. 재활치료 초기에는 관절의 경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릎 각도를 구부려주며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걷기 연습과 함께 무릎 주위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하는데요. 열흘 전 수술을 한 최성재 씨도 재활 운동을 위해 치료실을 찾았습니다. 환자 회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수술 후 3, 4일이면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는데요. 일하러 다닐 때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아주 걸을 못 걸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수술하고 재활치료 지금 한 일주일 했는데 많이 상태가 좋아진 편이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좋아져요. 내가 그 느낀다고. 왜 진즉 못했던 거 후회스러워요. 해야 돼요. 다양한 재활기구와 전문 운동사의 1: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은 덕분에 수술 회복도 빨라지고 있다는 최성재 씨. 다시 무릎 쭉 당기고 까지 뒤꿈치로 꽁꽁 누르세요. 아니 누를 때 많이 아파요? 견딜만 해. 견딜만 해요. 버티고 5초 하나. 관절 가동 범위를 높여주는 근력 운동에는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은
정상 범위는 135도까지지만 120도 정도까지 나와도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20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는 장비를 이용하기도 하고 치료사 선생님이 직접 무릎 관절을 구부려 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무릎 근력 강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를 하시고요. 혈액순환을 위한 발목 운동, 걸어 다닐 때 중요한 대퇴사두근 운동, 그리고 하지 전체의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지 직거상 운동,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 3가지가 잘 된다면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양쪽 무릎 모두 손상된 경우가 많은데요. 일주일 전 왼쪽 무릎을 수술하고 입원 중인 박복순 씨도 오른쪽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당도 좀 하고 식당도 좀 하고 숙박업도 좀 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막 다리하고 불편하지. 그래도 막 그냥 막 사는 집이다 싶어 억지로 했다 입니까. 되게 아프셨겠네요. 아프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도 좀 더 있다가 하려 했다가 안 돼. 그래갖고 이번에는 출석 세고 빨리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오지 싶습니다. 나는 이쪽 약보다 더 잘 될지 싶은데 이쪽 다리가 느낌이. 오후 회진 시간. 서진혁 과장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복순 씨 병실을 찾았습니다. 다리 들 수 있겠어요, 어머니? 다리에 오케이 잘하시네. 이 운동 많이 하셔야 돼. 다리 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좋네. 완전 오자였는데 다리가 좀 많이 치죠. 그래, 그거는 나중에 이쪽 또 수술하면 이제 양쪽 다 더 빨라지니까 좀 달라진 거 느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양쪽 무릎이 다 안 좋아서 양쪽 다 수술을 해야 되지만 한쪽씩 나눠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박봉수 씨를 비롯한 환자분들은 고령이시고 양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따라 마취 시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감염이라든지 수혈이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한쪽을 수술하고 회복을 시켜서 반대쪽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일주일 만에 다시 수술실로 향하는 박복순 씨. 2번째 수술이지만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명이 켜지고 박복순 씨의 나머지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시작됩니다. 오른쪽 무릎 역시 전치환술로 진행이 되는데요. 손상된 무릎뼈를 제거하고 특수 금속막을 관절 겉면에 씌운 후 중간층에 특수 플라스틱을 삽입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수술한 왼쪽 무릎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다행히 오른쪽 무릎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들어가서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내측과 외측 다 안 좋았습니다. 특히 내측이 많이 심해서 관절 변형도 많이 와 있던 상태고요.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수술 시간도 적당했고 출혈도 없었고 모양도 제가 원하는 만큼 됐고 앞으로 2주가량 이제 재활 운동하고 물리치료해서 상처 치료 다 끝난 뒤에 2주 뒤에 실밥받고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인 만큼 관절염에 대한 정보 또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퍼져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부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에 관한 오해와 궁금증, 정형외과 전문의 서진혁 과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기구 수명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권하는 거는 65세 이상을 권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10년 정도 썼다 하면 최근에는 15년, 20년 더 이상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시고 통증이 있으시면은 상담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너무 수술이 늦어져서 수술을 못 받으시고 연세 때문에 수술을 못 받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60세가 넘고 하시면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정상만큼 구부리기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게 대부분이고 동양과 서양의 차이인데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이제 좌식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사실 많이 구부리기를 원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좋은 거는 수술하고 나서 의자나 소파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고 실제 그 정도도 안 되는 뻗정다리가 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전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재활을 못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수술 자체도 그렇지만 수술 후에 재활이라든지 통증 관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그런 환자분들은 최근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드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제이기 때문에 관절 보조제는 보조제입니다. 주 치료 외에 이제 드셨을 때 장기적으로 좀 복용을 했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관절 보조제를 드시는 것 자체는 크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단지 보통 무릎 수술을 받으실 정도의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골반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어깨 같은 다른 관절에도 관절염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는 무릎 관절의 주변에 있는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운동이 하지 거상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지 걷는 운동 그리고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들이 대표적이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여쭤보는 게 계단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 낮은 계단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단 자체는 무릎에 오히려 부하를 주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운동들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개월 전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김승훈 씨가 정기검진을 위해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후 그의 일상생활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4월 5일 날 했어요. 4월 5일 날. 그럼 지금 한 6개월, 5, 6개월 정도? 예전에 수술하기 전에는 걷지를 못했지. 서면은 아파가지고 이렇게 앉아야 될 정도고. 뭐 생활이 우선 뭐 180도 다 달라졌으니까 그 편치. 막 뛰댕겨도 될 정도니까. 평지는 뛰다녀도 괜찮을 정도. 예.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인 인공관절을 오래 쓰려면 해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에 뭐 염증도 없고 물 차는 것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어. 흔들리는 것도 없고 기구도 다 괜찮고 자기 위치 잘 있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괜찮고 정상이에요, 정상. 아버님 회복이 되게 빨라요. 뼈가 좋아요. 기구 엑스레이 봐도 무릎도 똑바로 쉬고 기구 흔들리는 것도 전혀 없이 뼈가 다른다든지 기구가 다른다든지 전혀 없거든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은 김승훈 씨. 하지만 앞으로 수술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 또는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제는 사실 아버님 편하게 계속 활동하시고 지금 6개월 됐으니까 6개월 뒤에 한 번만 더 뵐게요. 반년 뒤에 한 번만 더 오셔서 저 사진만 찍어보고 약도 안 먹어도 되죠. 약은 필요 없습니다. 굳이 불편한데 약 드실 필요 없어요. 불편한 거 없어요. 대신에 아버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절대 무릎에 뭐 주사 맞거나 침 뜸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런 건 다른 데 안 가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꾸준한 관리를 하겠다 다짐하며 다음 검진을 기약합니다. 저녁부터 완전 나아졌지 다르지. 그때는 아팠으면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이러고 이랬는데 지금은 수술하는 데는 완전히 괜찮아요. 삶이 많이 바뀌셨어요? 아이고 그게 180도가 바뀌었지. 이름 말할 수 없이 지금 뛰달 정도인데 삶이 달라졌는데 안 그래요? 정말 행복합니다. 활백. 하루하루 활기차게 활동하며 100세를 누리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걷는 것 자체가 힘들다면 일상은 그저 고통의 연속일 뿐이겠죠. 퇴행성 관절염. 신체 노화로 인한 아픔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제2의 인생, 더 즐겁게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든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경하게 오냐 심하게 오냐 차이인데
경하게 오시는 분들은 사실 체중 관리나 자기 생활 조정, 운동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좋게 하실 수 있고 즐겁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이미 심하게 관절염이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민을 하시는데 좋아지는 점과 한계를 갖다가 명확히 아시고 상담 후에 수술을 진행을 하시면은 확실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 통증이라든지 이제 관리에 대해서도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수술을 받고 나서 불편함 없이 두 발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